이선희. 출생 1964년 12월 14일. 데뷔 1984년 MBC 강변가요제. 데뷔곡 제이에게. 직업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데뷔와 스타 탄생. 이선희는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제이에게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당시 신인으로서는 드물게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동시에 갖춘 가수로 평가받았고, 데뷔와 동시에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제이에게는 지금까지도 한국 가요사 최고의 데뷔곡 중 하나로 꼽힘. 여성 솔로 가수 중심의 발라드 전성기를 여는 계기. 음악적 특징. 압도적인 가창력. 넓은 음역대와 안정적인 고음. 힘있는 발성, 더하기 섬세한 감정 전달. 라이브 실력으로 정평. CD와 무대 차이가 거의 없음. 진정성 있는 발라드. 사랑, 이별, 삶, 그리움 등 보편적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 과장되지 않은 담백한 감성. 세대 초월성. 1980에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꾸준한 활동.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존경받는 가수. 대표곡 제이에게. 아름다운 강산. 갈바람. 알고 싶어요. 한바탕 웃음으로. 그중에 그대를 만나. 2년 영화 왕의 남자 OST 인생곡.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안부. 그대 손 놓아요. 인연과 제이의 전성기. 2005년 영화 왕의 남자 OST 인연은 이선희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인기. 국민 디바라는 호칭을 굳히는 결정적 곡. OST 가수로서도 최고 수준의 존재감 입증. 음악계에서의 위상. 후배 가수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 한 명. 이문세, 조용필과 함께 한국 발라드 정통 계보의 핵심. 방송 예능 출연보다 음악 중심 활동을 고수하는 아티스트. 평가와 의의. 한국 여성 솔로 가수의 기준점. 가창력, 음악성, 대중성 모두 인정받은 보기 드문 사례. 유행을 따르지 않고도 오래 사랑받는 음악의 힘을 증명. 한 줄 정리. 이선희는 노래로 감정을 완성하는 가수이자 한국 발라드의 역사 그 자체이다. 평가. 이선희는 양대 방송사 신인상 석권, MBC 최초 3관왕, KBS 올해의 가수상 6회 연속 수상, MBC 10대 가수상 6회 연속 수상, 골든디스크상 5회 연속 수상, 7곡으로 26회의 KBS 가요 톱10. 1위를 차지해 당대 여가수 중 최다 1위 기록을 남겼다. 또한 이선희는 1980년대에 발매하는 앨범마다 히트하며 1984년부터 1990년까지 6년 연속으로 가요 톱10 차트 1위 곡을 보유했다. 최초의 언니 부대를 탄생시키면서 대중성과 가창력의 조화를 이뤘다. 아울러 이선희는 1990년 몬트리올 챔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처음 세종문화회관에 발을 디뎠다.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다.
영화 왕의 남자의 OST 인연을 포함한 13집의 노래들을 작곡했고 14집과 15집 역시 대부분 자작곡으로 채워졌다.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곡을 쓰긴 했으나 앨범에 넣지는 못했고 1996년 발표한 10집 라일락이 질 때부터 본인의 자작곡을 앨범에 수록하기 시작했다. 2006년, 2008년, 2011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선희는 가창력의 측면에서 한국 가수 중 조용필, 이승철, 임재범에 이어 4위, 여가수 중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최고 권위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인 KBS 가요 톱10 최다 1위, 수상 실적과 KBS 올해의 가수상 및 MBC 10대 가수상의 최다 수상 기록을 남겼다. 이선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갤럽의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권에 들었으며 2014년에 신곡 그중에 그대를 만나를 발표했을 때는 아이돌이 점령한 가요계에서 그녀의 곡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올해를 빛낸 가요 3위에 선정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선희는 2006년, 2009년, 2014년, 2016년까지 4회 연속으로 전석이 매진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섰고 2011년에는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조용필 등에 이어 국내 가수 중 4번째로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패티김 등에 이어 국내 가수 중 4번째로 공연했다. 가수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으나 2022년 11월 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계약 논란으로 5점을 남기기도 했다. 2026년 40주년을 맞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중음악 시상식인 골든 디스크 어워즈는 지난 40년간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을 기리는 특별 프로젝트로 골든 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을 진행했으나 40인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2024년 7월 29일 이선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업무상 배임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이선희가 본인의 방송 활동과 무관하게 직접 발굴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수제자인데 그 이선희의 매니저 출신인 권진영이 이승기를 노예 계약으로 착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권진영이 이선희의 매니저란 직함을 이용해 이승기의 음원 매출과 출연료를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 번졌다. 게다가 이선희는 정말로 권진영의 횡령 행위를 몰랐느냐는 의혹이 더해져 오랜 기간 후크의 사내 이사였으며 이승기를 직접 발탁한 것으로 알려진 이선희가 이승기의 착취에 직접적으로 가담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다른 소속 연예인들까지 기만하며 뒤에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2년 12월 23일 이승기 등의 가짜 에이전시 비용을 빼돌린 사람 중 이선희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기사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전체 광고료의 10%를 차지하는 에이전시 수수료 중 실제로 에이전시 측에 지급된 수수료는 7%였고
나머지 3%를 후크엔터테인먼트 전현직 관계자들이 나눠 가졌는데 그중 1%를 이선희의 가족들이 받아왔다는 것으로 상당 기간 동안 거액을 권진영과 함께 이선희의 가족이 편취해왔다는 것이다. 이선희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이승기 노예 계약에 아예 가담했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했다는 시선과 함께 원래부터 가수 활동에만 전념했던 이선희 또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견해가 상존했는데 결국 이선희조차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무려 20년 동안 음원 수익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이선희는 가해자가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였던 것이다. 이선희는 음원 수익 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음원 수익을 가수와 분배해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음원 정산금이 가수와 나누는 게 아니라 회사 수익인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심지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 직원들도 이선희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봤다고 한다. 일례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이선희의 더 그레이트 콘서트와 클라이막스 투어에서 팬들에게 굿즈를 판매할 때 현금 결제를 유도해 탈세한 뒤 권진영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게다가 피해자인 이승기조차 이선희의 침묵에 오히려 미안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승기는 스승님에게는 누가 되고 싶지 않다. 스승님뿐만 아니라 내 일로 그 누구도 곤란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 측 관계자 역시 이선희도 가해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묻자 사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선희 씨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이선희가 이승기 음원 수익 정산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인 조 잭슨으로부터 미국에 데뷔하자고 러브콜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아시아판 잭슨 5를 만든다고 조 잭슨이 한국에 직접 와서 본 오디션에 합격한 뒤 안전지대가 만든 앨범까지 다 완성된 상태였는데 결국 시의원을 하게 됐다고 한다. 1992년에는 8집 앨범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노래인 어느 조센피의 극락을 타이틀곡으로 실었는데 노래 제목의 조센피라는 단어가 도리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8집 앨범의 타이틀곡을 조각배로 변경했으며 제목도 어느 할머니의 극락으로 바꾸면서 일단락되었다. 1998년에는 11집 앨범 수록곡인 낯선 바닷가에서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가 금속으로 된 전등이 기울어 쓰러지면서 머리를 직격하는 바람에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고 수술까지 받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활동이 취소되는 등 큰 고초를 겪었다. 당시 연예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전등에 머리를 맞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비난받기도 했다. 2001년 MBC 일요일 밤의 인기 코너였던 게릴라 콘서트에 출연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굴욕을 겪었지만 게릴라 콘서트 현장에는 9,217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2016년 이선희가 넘치는 가창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SBS 판타스틱 듀오 프로그램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기사가 나왔다. 2018학년도 인천대학교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동문상을 수상하였다. 이선희의 첫 제자는 바로 조정린이었다. 모창대회에서 조정린을 보고 목소리가 예뻐 스타성과 실력을 겸비한 가수로 키우려 했는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모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 제자가 바로 이승기였다. 이선희가 소극장에서 밴드 공연을 하던 이승기를 우연히 보고 바로 제의를 했는데, 처음에 이승기는 이선희가 누군지 몰라 거절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에 바로 그 이선희가 제의했다는 사실을 안 이승기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이승기에게 얼른 가서 사과드린 뒤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리라 했으며, 그렇게 이승기는 이선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윤도현 등의 후배 가수들은 이선희를 존경한다고 밝혔다. 윤도현은 데뷔 때부터 이선희의 팬임을 자처했다. 2014년 KBS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밝혀지기로는 홍경민이 이선희와의 약속을 깬 적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했다. 홍경민은 당시 김창완 작곡가와 미팅이 갑자기 잡혔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받은 곡이 흔들린 우정이라고 한다. 이선희의 아버지는 태고종의 대처승이었고 불교 음악인 범패 전수자였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졸업 즈음까지 숲에 있는 큰 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과 함께 지내며 스님들의 불경 독송을 따라하곤 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이선희는 아버지가 스님이라 절에서 산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선희의 노래를 들은 친구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1992년 음반 제작자 겸 자신의 매니저 윤희중과 결혼하여 딸 윤양원을 낳았지만,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뒤 윤희중은 음독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06년 6살 연상의 건축 사업가 정모 씨와 미국에서 재혼했으나 2020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인한 협의 이혼을 통해 결별했다. 동안으로 유명하다. 남자 가수계에 절대동안 이승환이 있다면 여자 가수계에는 이선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현, 안내상, 한석규, 정진영, 21대 대통령과 동갑이고 김상중, 조재현, 김국진, 김태원, 김용임보다 한 살 많다. 오죽하면 강변가요제 때부터 나이를 속였다는 말이 돌 정도다. 인터뷰를 하거나 콘서트 도중에 멘트를 칠 때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편인데, 오늘은 정재계 인사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가도 내일은 노조 간부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가수의 특성상 매일 조간신문을 읽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연예 가중계 인터뷰에서 제작진으로부터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받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달아보며 준비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자극적이지 않은 채소 위주의 식단을 즐기며 소식한다. 그 밖에도 더운 여름에도 목을 보호하기 위해 손수건이나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평상시 대화할 때도 조용히 대화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목 상태를 점검해 보고는 상태가 최상이 아닌 때에는 필담을 나눈다고 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 왔다는 심경을 싱어게인 2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33호 가수가 가장 좋아하고 남녀 가수 모두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가수로 이선희를 꼽는다고 하여 답해준 말인데, 더불어 싱어게인의 메인 MC이자 수제자인 이승기는 물론이고 심사위원 대부분이 예 하는 반응을 보였다. 끝.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